안녕하세요. 30대 후반을 달려가고 있는 여성이에요. 남편의 죽자사자 구애로 결혼을 하게 되었고, 그렇게 행복할 줄만 알았던 제 인생이었어요. 그 정도로 시댁 식구들과 남편 복이 많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남들도 부러워하는 제 인생이라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진실을 마주하는 순간 되돌아갈 수 없는 강을 건넜다고 생각했고, 남편의 비밀들이 하나둘 벗겨지기 시작했어요. 저에게 그렇게 구애하며 저 없으면 안 될 것 같다고 하는 남편은 저와 결혼하기 위해서 가장 큰 부분을 속여왔던 거였거든요. 얘가 괜히 거짓말 했겠니? 너 하나 잡으려고 이렇게 거짓말 한 건데 그냥 좀 봐줘라. 애가 오죽하면 그랬겠어? 너 그것도 네 복이야. 얼마나 널 사랑했으면 이런 거짓말까지 했겠어. 그러니까 네가 너그러이 한 번만 용서해 주렴. 응? 아, 치기공사가 치과 의사라고 거짓말한 게 큰 잘못이 아닌가요? 저 진짜 어이가 없네요. 애초에 치기공사라고 했으면 제가 결혼을 안 할까봐 그런 게 아니고요. 길 가던 사람 붙잡고 물어보세요. 이게 사기 결혼인지 아닌지. 다른 거 다 참아도 난 날 기만한 거 못 참아. 그리고 어머님은 치과의사 아들 둔덕이라면서 저한테 차며 오시며 집이며 다 받았잖아요. 그거 받을 때 미안한 마음 요만큼도 없었던가요? 솔직히 직업이 뭐가 중요해요? 왜 저를 속여가면서 그랬냐고요? 내가 별 볼 일 없는 치기공사면 네가 결혼을 안 할까봐 속인 거야. 이런 내 마음 모르겠어? 그 정도로 널 사랑했다고. 그래, 네가 원하면 차며 집이며 옷 다 돌려주마. 널 얼마나 사랑하면 그랬겠니? 그러니까 한 번만 봐줘. 너 우리 아들이랑 헤어지면 절대 우리 아들만한 남자 못 만나. 이렇게까지 널 좋아하는 남자 드물다. 그러니까 봐줘. 모든 게 진실이라고 생각했던 남편은 직업조차 거짓말을 해가며 저랑 결혼을 했던 거였어요. 의사라고 만난 건 아니었지만 그런 사소한 걸 속이니 사실 더 어마어마한 걸 숨기고 있진 않을까 걱정이 앞섰던 것은 사실이죠. 남편에게 생각할 시간을 가지자고 한 뒤 며칠이 지났고 저 역시 남편을 너무 사랑하고 있다는 마음을 깨닫게 되었답니다. 그래서 다시 화해를 했어요. 찝찝한 마음이 가시진 않았지만 그냥 이 남자를 믿고 싶었던 마음이 가장 컸었던 것 같아요. 제가 화해를 하자 시어머니도 잘했다며 눈물을 흘리면서 좋아하시더라고요. 그래, 이런 시대가 없다 생각하며 내가 한 번만 넘어가자라고 생각하게 되었어요. 정말 고맙다. 이제 다신 너 속이는 일 없을 거야. 내가 어리석었어. 너 같은 여자는 의사만 상대할 줄 알고 거짓말을 하다니. 내가 진짜 미쳤지. 너한테 상처를 준 것 같아서 정말 미안하고 이렇게 받아줘서 정말 고마워. 우리 잘 살아보자. 완전히 용서한 건 아니야. 그 정도로 당신 사랑하니까 넘어가 주는 거고 난 애초에 의사가 아니었어도 당신이랑 잘 만났을 거야. 그러니까 그런 생각은 하지 말아줘. 앞으로 어떤 고비들이 많겠지만 우리 잘 헤쳐나가 보자. 나도 묻어내지도록 노력할게. 당연하지. 이제 속이는 거 없어. 내가 널 마음 아프게 한 것 같아서 마음이 좋진 않지만 살아가면서 갚도록 할게. 아유, 이제야 보기 좋다. 그래, 너 잘 생각한 거야. 이제 다 오픈했으니까 더 잘 지내면서 우리 행복하게 살아가자. 오히려 이번 계기로 남편을 정말 사랑하고 있다고 깨달았어요. 연애 시절부터 저에게 의사라고 속여왔지만 그건 중요하지 않았거든요. 이제는 남편을 잘 믿어보자라는 마음을 가지고 결혼 생활을 이어나갈 때 남편의 거짓말이 또 들통났답니다.
자기야, 도대체 왜 거짓말을 하는 거야? 내가 알면 뭐 이혼이라도 할까봐 그래? 나 자기를 있는 그대로 좋아한다고. 아, 미안해. 이런 내가 싫을까봐 그랬던 거야. 자기를 너무 사랑해서 그랬어. 진짜 한 번만 용서해주라. 내가 이렇게 빌게. 또 거짓말한 게 있어? 그냥 바로 말해줘. 안 그러면 진짜 화날 것 같으니까. 어떻게 기공실도 자기 게 아니면서 본인이 차린 거라고 거짓말을 해? 자기 속을 알다가도 모르겠다. 얼른 말해줘. 지금 말하면 조금이라도 용서가 될 것 같으니까. 진짜 없어. 의사가 아니니까 기공소라도 내 거라고 한 거야. 미안해. 이제 진짜 너한테 거짓말하는 건 없어. 맹세해. 남편의 또 거짓말로 마음이 안 좋았지만 완전 자존감이 낮은 남편이구나 생각하며 마음이 더 안 좋더라고요. 그리고 제가 그 자존감을 끌어올려줘야겠다고 생각을 했고 사랑으로 보듬겠다고 마음을 먹었어요. 그렇게 남편과 다시 잘 살아봐야지라는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을 때 이 모든 사건을 아시고 충격을 받았는지 친정아빠가 아프시다는 소식을 듣게 되었고 저와 남편은 서둘러 친정에 내려가게 되었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건강이 많이 노쇠해지신 아빠를 마주할 수 있었어요. 그리고 아빠는 서둘러 유산을 정리한다며 저희를 각자 불러 모아 얘기를 하였고 오히려 유산 분배보다는 아빠가 이런 나약한 소리를 하는 것에 화가 나더라고요. 앞으로 창창한 날이 더 많은데 벌써부터 유산 얘기를 하니 말이죠. 아빠, 그런 말씀을 왜 하세요? 아직 정정한데. 그리고 이건 아주 나중 문제니까 나중에 얘기해요. 뭘 그리 성급하게. 그래도 미리 해놔야지. 내가 진짜 얼마 안 남은 것 같아서 그래. 그리고 살아생전에 정리를 해야 유산 싸움이 없는 거야. 그래도 그렇죠. 벌써 무슨 앞날을 내다보는 것처럼 그건 아닌 것 같네요. 그렇게 약한 말씀하실 거면 꺼내지도 마세요. 에이, 아버님이 생각이 있으시겠지. 그리고 미리 하는 것도 좋은 거야. 요즘엔 형제들끼리 재산 싸움도 장난 아니라고. 역시 아버님 현명하십니다. 삼남매니 알아서 잘 분배해 주실 거라 믿어요. 뭐 아무래도 이 사람이 마음이 여리니까 제가 옆에서 잘 보듬어야겠지만 그래도 아버님이 각별히 여기는 귀한 딸이니 잘 분배해 주실 거라고 전 생각해요. 제 말이 맞죠? 일단 유산 분배에 대해서는 내가 이미 예전부터 다 생각해 놓은 거야. 그러니까 별말 없이 잘 따라주길 바랄게. 괜히 아빠가 아프시게 된 게 저 때문인 것 같아 마음이 좋지 않았어요. 사실 남편의 거짓말로 인해 가족들 모두가 충격에 휩싸였지만 그럼에도 제가 남편을 사랑하고 애초에 남편이랑 결혼했을 때 저희는 직업이 중요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 모든 사실을 알고도 남편을 받아들여 주었거든요. 그래서 마음마리를 하셔서 몸이 약해졌나 싶은 마음에 좋지 않더라고요. 그런 아빠의 나약해진 소리가 듣고 싶지 않았지만 남편도 아빠의 말에 맞장구를 치며 옹호를 하였고 결국 전 아빠를 말릴 수 없었어요. 아빠는 저희가 다 있는 앞에서 유언장을 쓰시겠다고 했고 종로에 있는 작은 노다지 건물을 막내 동생에게 먼저 상속을 해준다는 말을 하시더라고요. 솔직히 재산에 관심이 없던 터라 아빠의 의사를 존중하기로 마음을 먹었었고 이 일이 제 인생을 파란만장하게 바꿀 거라고는 상상도 하지 못했어요. 아빠의 얘기가 끝나자 남편은 분개하기 시작했거든요. 내가 알던 남편이 맞나 싶을 정도로 분개하며 아빠에게 따지는 모습에 저 역시 너무 큰 당황을 하게 되었던 거예요. 아버님, 진짜 이건 아닙니다.
그렇게 딸이랑 아들 차별하는 거 아니라고요. 지금 여기 우리 가족 앞에서 뭐라는 거야? 갑자기 당신스럽지 않게. 얼른 조용히 앉아있어. 소란 피우지 말고. 아니, 자네가 지금 한 얘기 다시 해보게. 무슨 뜻인가? 내가 내 빌딩을 막 내준다는 게 자네한테 뭐 상관이 있다는 거야? 아빠의 표정은 의미심장했고 그 모습을 보면서 저 역시 기가 막혔어요. 난생 처음 보는 분개한 장면과 더불어 저희 아빠에게 쌍심지를 켜고 대드는 모습에 이건 뭔 일인가 싶었거든요. 하지만 아빠는 끝까지 해보라며 남편을 예의주시 하더라고요. 오히려 제가 더 충격을 받게 되었고 그렇게 저에게 빌면서 한 번만 봐달라는 남편의 모습은 온데간데 없었어요. 그저 이 돈 아니면 저와 살지 않겠다는 마음을 먹으며 신나게 토해내는 남편을 보니 정말 혼란스럽고 내가 왜 이런 일을 겪어야 하나 싶었어요. 당연히 상관이 있죠. 그 노다지 건물 제가 모를 줄 알아요? 전 그 건물은 꼭 제 와이프가 받길 원했는데 어떻게 이걸 막내 처남을 줄 수 있죠? 솔직히 이게 사기 결혼이지 뭡니까? 재산 많은 여자인 줄 알고 결혼했더니 결국엔 본인 건 없잖아요. 저보고 의사라고 속였다고 뭐라고 하실 거 하나 없어요. 재산 하나 못 물려받는 여자였으면 그런 쇼도 안 했다고요. 그럼 자네는 우리 딸 재산 보고 결혼을 한 거라는 거야? 아, 뭐 이런? 처음부터 눈빛이 마음에 안 들더니만 결국 딴 맘을 품고 내 딸한테 접근했던 거구만. 내 말이 틀려 맞아. 됐고 자네 마음 다 알았으니 소란 그만 피우게. 내가 생각 좀 해야 하니. 마음을 알았으면 제 와이프한테 주시라고요. 장녀에다가 아버님이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자식이라면서요. 막말로 이 여자 제가 평생 책임지고 살 건데 제가 어쩔 줄 알고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아버님 딸 울면서 사는 거 보고 싶어요? 뭐라고? 당신 이게 무슨 추태고 태도야? 당장 아빠한테 사과드려. 그렇지 않으면 나 진짜 당신 용서 안 할 거야. 너네 아빠한테나 말 똑바로 하라 그래. 너 지금 똥인지 된장인지 구분이 안 되냐? 내가 붕괴 안 하게 생겼냐고. 그리고 용서? 이제 네가 나한테 용서를 빌어야 할 것 같은데. 네가 나한테 빌어도 내가 널 받아줄까 말까라고. 내가 너한테 거짓말한 거보다 네가 더 나빠. 부잣집 공주인 줄 알고 여태껏 모셨더니 이거 뭐 아무런 힘도 없는 공주님이었잖아. 기가 막혀. 정말 당황스럽더라고요. 갑작스레 남편의 본색이 드러난 순간이었고 친정아빠도 충격을 받으신 듯 했답니다. 제 동생들도 남편에게 따지고 화를 냈지만 가장 충격적인 건 저였어요. 그동안 날 진정 사랑해서 직업도 속이고 결혼한 줄 알았는데 제 뒤에 있던 배경 때문에 나랑 결혼했다고 생각하니 모든 것이 부정당한 것 같아 슬프더라고요. 그리고 그 길로 남편은 홀로 집으로 올라가 버렸고 오히려 남동생들은 잘 됐다며 이 기회에 끝장을 보라고 저에게 다그쳤답니다. 아빠는 그럼에도 신중히 유언장을 써내려 가셨고 전 그 일이 끝난 후에야 집에 올라올 수 있었어요. 그러자 남편은 저에게 이혼장을 하나 내밀더라고요. 내가 너한테 직업까지 속이고 왜 결혼을 했는데? 이게 다 네 아빠 돈 보고 그런 거라고. 근데 노다지 빌딩 빼면 뭐가 남긴 하냐? 그 건물 내가 알아보니까 월세 수입만 장난 아니던데. 그게 네 거가 아니면 내가 너랑 왜 살아? 이혼해. 건물주 물 건너갔으니 이혼이지. 캬, 내 인생도 조졌다 진짜. 장렬합시고 엄청 뜨거울 줄 알았는데
이건 뭐야? 당신 진심이야? 그 빌딩이 내 거 될 줄 알고 그럼 나랑 결혼한 거네? 진짜 이런 신박한 또라이가 다 있다니. 난 당신이 의사가 아니어도 상관없었는데 당신은 내가 빌딩주가 아니면 상관 있는 거구나. 그렇지? 이게 당신 본심인 거지? 당연하지. 내 본심이야. 돈 없으면 아무것도 볼 거 없는 너랑 내가 왜 살아? 우리 엄마도 엄청 화났어, 너 때문에. 말을 말자. 뭘 저런 애 데리고 말을 하니? 너 잔말 말고 이혼 도장 찍어. 애 없을 때 갈라서는 게 맞는 거야. 그래야 우리 아들도 다시 인생 피기할 여자 만날 수 있지. 요새 뭐 이혼이 흠이니? 하여튼 진작 알아봤어야 하는데 괜히 너 같은 거 만나면서 의사라고 거짓말 한 거잖아. 힘만 뺐네 아주. 좋은 말 할 때 합의 이혼해라. 어차피 너도 손해볼 거 없잖아. 구질구질하게 매달리려거든. 아서. 우리 아들 얼른 선자리 알아봐서 제가 해야 하니까 니네 아빠도 노망난 거지. 그걸 막내한테 줘? 에휴. 말 다 하셨나요? 지금 이 말씀 절대 후회하게 될 거예요. 당신도 성격 급하다 하니까 엄청 급하기도 하네. 그래, 서로를 위해 빨리 헤어지는 게 낫겠지. 당신이 그 정도의 남자였다면 절대 만나지 않았을 거야. 깨끗이 끝내자. 나야말로 네가 아무것도 없는 여자인 줄 알았으면 애초에 만나지도 않았어. 지금껏 내가 왜 이렇게 기고 살았는데? 저 역시 더 이상 하고 싶은 말이 없었어요. 그렇게 저흰 이혼 도장을 찍게 되었고 합의 이혼에 이르렀답니다. 이 과정에서 애초에 남편이 직업을 속이고 저랑 결혼을 했기 때문에 혼인 무효 소송을 하려고 이곳저곳 변호사들을 알아봤지만 사실상 이 제도는 법정 싸움이 꽤나 길 거라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남편이 저를 속인 것을 증명해내는 것 또한 밝히기 어렵다고 했고 결론이 확실하지도 않은 싸움을 하고 싶지가 않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애초에 빨리 끝낼 수 있는 합의 이혼을 했어요. 제 인생에 정말 어이가 없는 일이었고 다시는 엮이고 싶지 않은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렇게 이혼을 하고 새 출발을 하는 시기가 되었어요. 처음엔 뭘 해야 할지 막막하면서 슬픈 날도 굉장히 많았답니다. 이혼을 함에 있어서 겁도 나고 뭔가 홀로 세상에 나가 떨어진 것 같은 마음이 들면서 공허하다고나 할까요? 그리고 정말 믿을 사람이 없구나라는 생각에 더더욱 힘들었어요. 하지만 제 뒤에 저를 응원해주는 식구들이 있었기에 그 시간을 홀로 감내할 수 있었고 3년이란 시간이 흐르게 되면서 3년 전 나약했던 저와는 딴판이 된 모습으로 홀로 서기를 했답니다. 이젠 그 누구를 마주해도 당당한 여자가 되었던 거예요. 그렇게 힘들어했던 때가 엊그제인데 그래도 진짜 지금은 너무 보기 좋아. 누가 봐도 당당하고 멋지고. 고맙다. 뭐 니들 도움이 컸지. 맨날 같이 술도 마셔주고 용기도 주고. 솔직히 너네 없었으면 힘들었을 거야. 고맙다. 뭐가 고마워. 당연히 누나니까 옆에서 용기를 줘야 맞는 거지. 누나야말로 고생했어. 이제 좀 누리면서 살아. 내가 받은 거 그대로 아빠랑 너희한테 갚아야지. 그때 아마 우리 식구들 없었으면 진짜 아득하다. 누나가 더 잘할게. 제 뒤에서 든든하게 저를 서포트해주는 동생들이 있었기에 가능한 일이었어요. 전 성공한 커리어 우먼이 되어 있었거든요. 처음에 뭐부터 시작해야 할지 막막했지만 제가 잘하는 것을 살려 사업을 시작해보는 게 좋겠다고 생각했고 뭐 하나에 매달리자라고 생각하며
열심히 앞만 보고 달렸답니다. 그렇게 열심히 밤낮 없이 달려온 결과물이었어요. 그리고 그날 거래처 미팅이 잡혔고 중국으로 넘어가는 투자건이 있었기 때문에 대표인 제가 직접 가서 거래처 직원을 만나야 했어요. 그렇게 전 다시는 볼 수 없고 보지 않을 것 같던 전 남편을 마주치게 되었고 전 남편은 절 보자마자 인상을 구기며 막말을 하더라고요. 아마 절 그때와 똑같은 여자로 취급을 하면서 본인 아래에 있다고 생각하는 것 같았고 듣다 너무 어이가 없었답니다. 널 이런 데서 보다니. 네 아빠가 뭐 물려준 거라도 있냐? 네가 여길 어디라고 들락거려? 난 일 때문에 왔으니까 피차 아는 척하지 말자고. 어차피 얼굴 봐도 좋을 거 없으니까. 아, 맞다. 내가 너랑 이혼하고 알아봤는데 그 종로 노다지 건물 팔아 넘겼더라. 네 막내 동생 간 사이즈가 콩알만 해가지고 그런 거 어디 관리나 할 수 있었겠냐? 그렇게 재산 분배해주고 네 애비 살아는 있냐? 그때 거의 다 죽어가던데 노인네가 죽기 직전이라 그런지 노망이 나가지고 너한테 한 푼도 안 줬잖아. 내가 그때만 생각하면 자다가도 벌떡 일어나. 알아? 괜히 너한테 시간 낭비해서 이혼남이나 되고 말이야. 에휴, 재수없어. 너랑 얼굴 붉히고 싶지 않고 이런 얘기해서 뭐 하겠니? 어차피 이제 남남인걸. 네 볼일 보고 가기나 해. 아는 척 말고. 그리고 나도 너랑 엮여서 재수없는 건 마찬가지야. 그러니까 나대지 말고 네 갈 길이나 가. 나 역시 중요한 볼일 있으니까. 어쭈, 많이 컸다. 지 애비 등에 업고 아무것도 하지 못했던 때가 엊그제인데 뭐 이제 독립이라도 했나 보지? 그래봤자 아무것도 못하는 그냥 여자 사람일 뿐이지. 네 뒤에 돈 많은 애비가 있으면 뭐해? 그 돈 다 물려주지도 않는데. 아들들한테 물려주고 넌 땡전 한 푼 안 준다는데 참 너도 너다. 그러면서 네 애비한테 붙어있고 싶냐? 너도 네 갈 길 찾아. 어차피 재산이야. 아버지가 누굴 특정해서 물려주고 싶어도 그렇게 안 될 수가 있는 거 모르니? 무식해서 말을 말아야지. 이혼 후 마주친 남편은 저에게 비아냥거리며 대놓고 기분 나쁜 말을 스스럼 없이 하였고 이런 남자와 시간 낭비할 필요는 없다고 느꼈어요. 그렇게 무시하려던 찰나 제 비서가 저에게 말을 거는 것을 보고 남편의 눈이 희둥그레해졌답니다. 대표님, 다운 상사 직원한테 전화 한번 해볼까요? 아직 도착하지 않은 듯한데 제가 전화 한번 걸어보겠습니다. 아, 그래요. 다운 상사가 시간 약속은 칼이라고 하던데 그것도 아닌가 보네. 큰 투자라서 믿고 맡기려 했는데. 대표라니? 그리고 다원 상사라니? 그럼 설마 좋은 철강 기업 대표가 너라는 말이야? 여자라는 건 들었는데. 설마 다운 상사에서 나오기로 한 과장이 너였어? 아니, 치기공사는 때려치운 거야? 하, 어떻게 이런 우연이 다 있냐? 와, 돈 많은 여자 후리면서 살고 있을 줄 알았는데 완전 의외네? 그래, 네가 보기에 좋은 철강 기업 대표가 나야. 왜, 놀랐니? 너랑 이혼하고 모든 게 다 잘 풀렸어. 아, 그리고 아까 네가 물은 우리 아빠 정말 건강히 살아계셔. 뭐 말해봤자 지금 너한텐 의미 없겠지만 아빠가 그날 유언장 작성하신 거 자작극 하신 거야. 널 테스트해 본 거지. 테스트라니? 지금 너네 아빠가 날 시험해 본 거라는 거야? 왜? 아니, 일단 앉아서 얘기하자. 심장이...
이혼 후 5성급 호텔에서 비서가 건네는 내 직함을 듣고 놀란 남편에 더불어 제가 하는 얘기에 남편이 개거품을 며 심장 발작을 하였고 그 길로 쇼크를 받고 쓰러진 남편은 응급실로 향하게 되었답니다. 정말 같이 동행하고 싶지 않았지만 그래도 거래처 직원이니 저와 제 비서가 같이 동행하게 되었어요. 그리고 남편은 헤어진 3년 동안 많은 일이 일어났더라고요. 남편은 칠기공사 일을 하다가 폐가 급격하게 안 좋아져서 후유증으로 협심증까지 오게 되었답니다. 그리고 그날 제 이야기에 쇼크를 받아 갑작스러운 심장에 무리가 가서 쓰러졌던 거예요. 그래도 5성급 호텔이어서 그런지 재빠른 응급처치를 통해 병원으로 이송된 남편이었고 얼굴은 멀쩡해 보였어요. 그리고 남편은 깨어나서 제 얼굴을 보자마자 이게 어찌된 일이냐고 묻더라고요. 말 그대로야. 네가 직업까지 속이고 나랑 결혼한 게 아빠는 용 찜찜하셨던 거지. 과연 그런 사람이 날 진정 사랑하는 건가 싶은 마음이 드셔서 널 테스트 해봤는데 바로 면전에 대고 돈 때문에 결혼했다고 하니 아빠가 생각한 게 맞았던 거야. 넌 오로지 돈만 보고 나랑 결혼한 거니까 아빠의 말이 귀에 안 들어왔겠지. 재산이 나한테 없으니 나랑 결혼한 이유가 없으니까. 그리고 그 노다지 건물 아빠가 나한테 증여해 주셨어. 월세만 받아먹어도 충분히 살 수 있지만 그래도 이 젊은 인생 뭐라도 해야 하지 않을까 싶어서 내 전공 살려 지금의 사업 시작했고 이렇게 확장해서 잘 된 거지. 근데 널 여기서 만나다니 진짜 웬 우연이라니? 종로에 건물 팔아서 지금 사업을 시작했고 사업이 잘 돼서 나 역삼동 건물주야. 너 참 성격 급하지? 남편은 제 이야기를 다 듣더니 믿을 수 없다는 듯 입을 다물지 못했고 또 충격을 받은 양 심장을 움켜쥐었어요. 하지만 그것도 잠시 뻔뻔한 표정을 저에게 보여주며 본인이 피해자라고 절 다그치더라고요. 그 모습에 인간은 변치 않는다고 느꼈어요. 와, 어떻게 그런 일이? 아니, 아버님이 그럼 날 작정하고 속인 거니 기만한 거 아니냐? 나 이거 그냥 못 넘어가. 손해배상 청구할 거야. 어쨌든 그날 쇼만 안 했어도 너랑 이혼할 일은 없었을 텐데 아버님의 자작극으로 이혼한 거잖아. 그게 아니었음. 난 버러지 같은 너랑 평생 살았겠지. 네 두 얼굴도 모르고. 진짜 아찔하다. 네 마음대로 해. 그리고 공과사는 똑바로 해야 하니까 너네 회사랑 하기로 한 일은 그대로 진행할 거야. 어차피 너 같은 피라미 하나 때문에 내가 내 일을 망칠 순 없잖아? 직원 통해서 너희 회사랑 협상 들어갈 거니까 이제 보는 일 없도록 하자. 아, 치료 잘하고. 돈도 없는 데다가 몸도 아픈 널 어떤 부자 여자가 받아줄지 의문이긴 하다만 네 인생 목표가 부자 여자 후려치는 거니 잘해봐. 묵은 채증이 내려가는 것 같았어요. 그렇게 남편과 헤어진 뒤 전 응급실에서 나와 소리를 질러댔습니다. 내 위치에서 잘 살면 그만이지만 그래도 이렇게 잘된 모습을 전 남편이 봐준 것이 얼마나 기쁘던지 쾌감이 장난 아니더라고요. 남편은 이 모든 게 억울했는지 퇴원을 한 뒤 제 회사에 찾아와 저를 만나겠다고 로비에서 소란을 피워댔고 하도 성화해 결국 만나 주었어요. 돈에 눈이 돈 남편에게 수치심이란 있어 보이지 않았고 그저 로비에서 엄청나게 저를 불러대며 만나겠다고 했거든요. 그때는 나도 이성을 잃었던 것 같아. 근데 그거 알아? 나 한 번도 너 잊어본 적 없는 거. 사실 돈 때문에 너랑 결혼한 거 맞아. 근데 널 사랑하게 돼버린 거지.
그래서 그때 너랑 이혼하고 진짜 후회하긴 했어. 돈이 뭐길래 내가 널 잃나 싶어서. 계속해봐. 들어는 줄게. 뭐 들어주는 게 어려운 거라고. 그래서 네가 하고 싶은 말의 요지와 결론만 말해줄래? 내가 이렇게 아프고 나니까 깨달아지더라. 네가 나한테 얼마나 큰 존재였는지. 우리 더 잘해보면 안 될까? 뭐 지켜봐도 좋아. 솔직히 바로 합치자는 건 아니야. 너도 날 지켜보는 시간이 필요할 테니까 나한테 기회만 주면 좋겠어. 내가 너한테 기회를 주면 넌 나한테 뭘 해줄 건데? 그리고 그날 호텔에서도 나 업신여겼잖아. 근데 갑자기 왜? 미련이지 뭐. 원래 관심도 없으면 그런 말도 안 하는 거 알잖아. 그러니까 우리 다시 한번 잘해보자. 우리 결혼하면서 살 때 좋았잖아. 당장은 아니지만 내가 너한테 잘하는 모습을 보여줄 테니 너도 마음 좀 풀고 나 받아들일 준비만 해줘. 그리고 아버님한텐 내가 따로 가서 사죄를 할게. 아마 시간이 많이 지났으니 그래도 용서해 주시지 않을까 싶은데. 전 남편의 말이 끝나자마자 음식점에서 나온 파스타를 얼굴에 부어버렸답니다. 말 같지도 않은 얘기를 그럴싸하게 꾸미는 남편을 보니 어이가 없었거든요. 남편은 파스타 국물을 맞은 후에야 정신이 들었는지 또다시 고소를 한다며 난리를 피더라고요. 2가지 버전을 준비해 온 것 같았어요. 하나는 빌어서 내 마음을 돌리기와 2번째는 윽박지르면서 내 마음을 돌리기였어요. 내가 이렇게까지 나왔는데 네가 이럴 수 있어? 그래, 연기하는 거 나도 힘들다. 됐고, 나한테 한 푼이라도 줘야지. 내가 그래도 네 아빠 때문에 너랑 이혼한 건데 위자료는 줘야 할 거 아니야? 한 번 갔다 온 놈이라고 제가도 힘들어. 너네 엄마가 너 재혼시킨다고 그렇게 눈에 불을 켰는데 재혼이 힘들다니 그것도 웃긴다. 하긴 치기공사 나부랭이가 뭘 얼마나 대단하다고 부잣집 여자가 너한테 콩깍지가 쉬겠니? 너도 현실을 파악한 거야? 너한테 줄 위자료가 있으면 이걸로 기부나 하겠어. 정신 차리고 살아. 남자로 태어났으면 뭐라도 하려는 대들보를 가지고 살란 말이야. 남 등쳐먹지 말고. 내가 어쩌다 너란 놈한테 코가 껴었는진 모르겠지만 이젠 다시 안 그러도록 정신 똑바로 차리고 살아야지. 아유, 끔찍해. 전 그리고 자리를 떴답니다. 역시나 남편은 변한 게 없었고 돈만 밝히는 그 심성 또한 여전했어요. 남편은 그럼에도 분했는지 결국 저희 아빠에게 작정하고 딸을 이혼시켰다는 것을 빌미로 피해보상 위자료 청구 소송을 걸게 되었고 저희 가족들은 그것을 보고 하찮아서 웃음이 나왔답니다. 소송은 시작이 됐지만 정말 짧게 혐의 없음 판결이 났고 남편은 괜한 변호사비만 쓰게 되었던 거예요. 그리고 소문이 어찌나 빠른지 남편이 다니고 있는 회사 내에 소문이 파다하게 났다고 하더라고요. 그날 저희 회사 로비에 와서 소란을 피우고 난리친 것을 직원들이 보곤 이미 소문이 난 것 같았고 그 일로 남편 체면은 말이 아니었어요. 진짜 웃기지 않아? 그 조은철강 대표랑 원래 부부였대. 근데 그것도 의사라고 속이고 결혼했다가 뭐 아버지가 딸한테 상속 안 해준다고 하니까 바로 이혼한 거래잖아. 인상 무시 못한다고. 진짜 김 과장 그렇게 생기지 않았니? 그러니까. 평소에도 명품 입고 다니는 여직원들만 골라서 꼬리치잖아. 집에 돈이 좀 있나 싶어서. 그럴 줄 알았다. 진짜 왜 그러고 사냐? 인생이 불쌍하다. 남 등쳐먹으려고 작정한 거 아니야? 그 정도면. 밥맛 없어. 결국 남편은 이 일로
회사 징계위원회까지 소집이 되었답니다. 회사 명의를 실추하고 회사 내 맞지 않는 인격을 가졌다는 이유에서 말이에요. 남편은 끝내 억울함을 표했지만 그동안 여직원들에게 기웃거렸던 증언들과 더불어 남편의 근무 태만까지 모두 다 남편에게 안 좋은 쪽으로 진행되어 갔어요. 일이 이렇게 되자 이혼 후 처음으로 전 시어머니가 저를 찾아오셨더라고요. 네가 그렇게 잘 나간다며? 그럼 우리 아들 좀 살려줘라. 이제 폐 때문에 직위공일은 하지도 못하고 거기도 그나마 지 고모부가 백을 써서 회사에 꽂아준 건데 거기마저 잘리면 뭐 먹고 살라고 그러는 거니? 그래도 남자가 직업이 번듯해야 지원도 하고 그러는 거지. 네가 그 회사에 큰 투자를 좌지우지 한다며. 그럼 네 말은 들어줄 거 아니냐? 내가 염치불구하고 찾아온 거니까 제발 한 번만 우리한테 기회를 줘. 우리 아들이 너한테 괜히 그랬겠냐? 못난 놈이라고 생각하고 선처를 부탁하마. 아니요. 본인이 지은 죄는 달게 받아야죠. 그땐 아무것도 모르고 배신감에 치를 떨었지만 이젠 제가 벌을 줄 차례인데요. 솔직히 다 본인이 만든 거 본인이 받은 건데 뭘 그리 저한테 사정을 하세요? 어머님 노래 부르던 거 있잖아요. 뭐 돈 많은 여자한테 재혼시킬 거라고. 어디 한번 돈 많은 여자 찾아보시고 재혼시키세요. 그럼 그 여자가 먹여 살려주겠죠. 더 이상 할 말 없습니다. 너 내가 이렇게 비는데도 안 된다는 거야? 애가 어쩜 그렇게 싹수가 없냐? 어른이 와서 미안하다고 하면 들어줘야지. 어른도 다 같은 어른이 아니잖아요? 아들이랑 작정하고 여자 하나 등쳐먹으려는 당신 부탁을 내가 이제 와서 왜 들어줘야 돼요? 그래, 네가 좀 잘 나간다 이거지? 너 사람 그렇게 업신여기고 무시하면 벌 받는 거야. 나쁘고 요망한 것. 저를 나쁘고 요망하다고 하면 그렇게 받아들일게요. 근데 어머님은 더하다는 것만 알아두세요. 어른이라 내 입에서 험한 말 안 나가게 정말 참고 있는 거거든요. 그리고 아들 팔아 장사할 생각 마시고 열심히 건물이라도 닦으며 돈을 버세요. 결국 때때로 되지 않자 막말을 하는 시어머니였지만 개의치 않았답니다. 전 그리고 남편에 대해 아무런 옹호도 해주지 않았고 결국 남편은 회사에서 직급이 해임되어 사실상 나가라는 식으로 통보가 나갔다고 했어요. 그리하여 다른 곳에도 경력으로 들어갈 수 없는 처지가 되어 집에서 백수로 전락하고 말았던 거죠. 남등의 빨대 꽂고 살려고 했던 남자의 최후라고나 할까요? 본인 인생 본인이 꾸은 거나 마찬가지죠. 전 그리고 중국 투자건이 대박이 나면서 정말 바쁜 인생을 살고 있답니다. 물론 이런 인생을 살게 도와준 저희 가족들한테 제일 고마운 마음이 들고 제가 더 잘 되어서 가족들한테 보답해주고 싶은 마음뿐이에요. 사실 그때 이혼을 하고 남편에게 뒤통수를 맞고 구구절절 이런 사연을 생각하면 마음이 안 좋지만 그래도 지금은 몸과 마음이 많이 치유가 되어 건강해졌어요. 1년의 일들을 겪으면서 느낀 점은 나쁜 사람들은 언젠가, 정말 언젠가는 벌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 남한테 슬픔을 주며 살지 말자고요. 여러분 바쁜 와중에도 제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정말 감사드려요. 두서없이 말이 긴 것 같아서 얼른 마쳐보도록 하겠습니다. 좋은 날 되세요. 안녕하세요. 저는 40대 여자입니다. 위태로웠던 시댁 생활과 남편의 모진 박해 때문에 더 이상 버텨내지 못하고 이번에 이혼을 결정하게 되었습니다. 아무리 사이가 좋지 않더라도 저희 엄마의 건강에 문제가 생긴 건데
남편과 시댁 식구들은 힘들어하는 저에게 위로도 못해줄 망정 상처를 남겨주는 일이 있었어요. 엄마는 꽤 오랜 시간 암투병 생활을 해오셨는데 아무래도 오랜 시간 항암 치료를 받아서 그런 건지 체력적으로 많이 힘들어 하셨습니다. 병원에서는 아무래도 더 이상의 치료는 힘들 것 같다고 했고 다른 장기에도 암세포가 또다시 발견돼서 계속되는 치료는 엄마의 수명을 단축시키는 일이라고 더 이상은 무리라는 진단을 내리게 되는 안타까운 일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날이요. 엄마는 몇 년 만에 병원에서 퇴원하신 뒤 집으로 돌아오셨어요. 그런데 엄마가 집으로 돌아온 이후 혼자 계신 엄마가 많이 걱정돼 제가 엄마 집에 거의 매일을 붙어 있었는데 남편은 이런저를 마음에 들어하지 않았어요. 어차피 오래 버티지 못할 거 옆에서 관심 가져주는 건 오히려 삶에 대한 미련만 남겨주는 거라며 제가 친정에 그만 갔으면 좋겠다는 어이없는 말을 꺼냈습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정남이가 뚝 떨어지더라고요. 그래서 남편한테 화를 내면서 물어봤어요. 시모가 엄마와 똑같은 입장이었다면 그런 말이 나올 수 있냐고 물어보니 제 말에 대답을 못하더군요. 그래서 시모도 엄마처럼 언제 어떻게 건강에 문제가 생길지 모르니 입 조심하라고 한마디 해줬는데 제 말에 기분이 안 좋았는지 저를 대하는 행동들이 점점 더 거칠어져 가고 있었어요. 그냥 무시하는 게 답인 것 같아 최대한 상대를 안 하려 했는데 남편이란 놈은 저와 나눴던 대화를 그대로 시모에게 전달해서 집안 분위기를 더욱더 심각하게 만들어 버렸습니다. 전화가 와서 한바탕 난리를 치길래 그냥 무시하는 게 답인 것 같아 끊어버렸어요. 상대할 가치가 없다고 생각해 아예 대응을 안 하려 했었죠. 어차피 말을 섞어봤자 감정 소모만 되지 좋아지지도 않는 거 피곤하게 시모와 말씨름을 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동안 시댁 생활하면서 이미 어떤 사람들인지 전부 다 파악해놨었기 때문에 의미 없는 시간을 만들고 싶지가 않았어요. 결혼 10년이면 목소리만 들어도 이 사람의 감정이 어떤지 금방 파악할 수 있기 때문에 말싸움에서 더 안 좋은 분위기로 이어지는 것보다 그냥 무시하는 게 정신건강상 좋을 것 같아 엄마의 건강에만 신경을 썼는데 시모가 남편을 데리고 친정집으로 찾아왔어요. 하필 그때가 엄마가 약을 먹고 겨우 잠이 들었던 상황이라 최대한 조심하고 싶었는데 남편이란 놈이 동네가 떠나갈 정도로 사이가 왔다면서 눈치도 없이 저를 밀치며 집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제가 문을 열자마자 저희 엄마가 막 잠들었다고 했는데도 남편이란 놈은 제 말이 끝나기 무섭게 엄청 큰 목소리로 저희 엄마를 깨워버렸어요. 장모님, 좀 일어나 보세요. 계속 잠만 자면 오히려 몸이 처져서 안 좋다니까요. 언제까지 누워만 있을 건데요. 제가 할 말이 좀 있어서 저희 어머니랑 같이 좀 왔어요. 질질 끄는 거 안 좋아하니까 바로 본론부터 말씀드릴게요. 지금 가지고 계신 재산, 저희 가족을 위해서 좀 사용하면 안 돼요? 저희 부모님이 이번에 장사를 하고 싶다 하시는데 자금이 많이 부족하다네요. 제일 고층에 가벽을 허물어서 초밥집 체인점을 운영하고 싶어 하시는데 장모님이 좀 도와주셨으면 좋겠어요. 가지고 계신 재산이 58억 정도 되시는데 가시기 전에 저희한테도 좀 베풀어 주시면 얼마나 좋아요. 기력 있으실 때 자금 좀 주시고 가시면 안 될까요? 사돈께서 건강이 많이 안 좋아진 걸 보니 저도 마음이 많이 안 좋습니다. 지금 버티기가 많이 힘드시죠? 이런 거 보면 사람 인생 참 한순간이에요. 아주 잠깐 왔다가 떠나는 이런 삶이 무엇을 위해 이렇게까지 열심히 살았나 싶으시죠? 여행 한번 제대로 못 가고 돈이 있어도 누리지 못하고 떠날 준비를 해야 되니 이게 얼마나 마음이 안 좋습니까? 사돈이 누리지 못한 거 저희가 이룰 테니 가지고 계신 재산을 쥐고 있으려만 하지 말고 가족들을 위해 사용하심이 현명한 거죠.
당신 지금 이게 뭐한 짓이야? 어머님, 저희 엄마 건강 안 좋은 거 알면서 이런 일로 이제 막 잠드시려 했던 저희 엄마를 꼭 깨워야만 했어요? 저번에 말씀드렸잖아요. 돈 문제로 저희 집에 찾아오지 말라고 했는데 계속 이러실 거예요? 그냥 대출을 받으세요. 계속 이런 식으로 행동하면 저도 더 이상 좋게 넘어갈 순 없어요. 당신도 이제 그만하고 빨리 어머님 모시고 나가줘. 저번에도 이 문제로 힘들게 하더니 이번에도 또 그래? 10억이 무슨 애들 장난이야? 초밥집 하나 차리는데 무슨 10억씩이나 들어. 그리고 당신 우리 집에 돈 맡겨놨어? 당신이랑 내가 뭐 좋은 관계라고 양심도 없이 뻔뻔하게 달라고 그래. 낯짝도 진짜 두껍다. 이제 그만 나가세요. 이 사람과 이혼 얘기까지 나온 마당에 엄마 돈을 줄 것 같아요? 당신들 때문에 우리 엄마 건강만 더 악화되고 있다고. 시댁 식구들은 몇 년이나 음식 장사를 했었는데 전부 다 말아먹고 결국 폐업한 게 한두 번이 아니었어요. 그런데 저희 엄마가 가지고 계신 재산이 어느 정도 되는 걸 알고 그 재산의 일부를 받아서 상당히 큰 초밥 식당을 운영할 생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저희는 도와줄 생각도 하지 않는데 김칫국부터 마시는 모습이 참 한심스럽더라고요. 엄마가 가지고 계신 58억의 재산은 아빠가 살아계셨을 때 부동산 사업을 하셨는데 남겨두고 가신 재산을 엄마가 거의 처분하시고 보유하고 계셨어요. 투자나 재산을 불릴 생각 같은 건 하지 않고 적금하면서 아빠가 남기고 간 재산으로 지금까지 살아오셨습니다. 그런데 저희 엄마의 재산이 많다는 걸 알곤 시댁 식구들은 어떻게 하면 뺏겨먹을 수 있을지 그것만 고민을 하고 있었어요. 엄마 혼자 그 많은 돈을 가지고 있는 것보단 필요한 사람들이 사용하는 게 좋지 않겠냐며 계속 설득을 시켰지만 아무리 남편과 부부 관계가 좋아도 심각하게 고민해 볼 문제인데 이혼까지 생각하고 있는 마당에 당연하게 요구하고 있는 남편과 시모의 모습이 정말 어이가 없었습니다. 남편은 10억이란 돈을 주면 앞으로 저와 아이들과 행복하기 위해 열심히 노력하겠다고 엄마를 계속해서 설득하려 했어요. 엄마는 두 모자 때문에 스트레스를 많이 받았는지 몸을 돌리셨고 저는 그런 엄마의 반응이 어떤 말을 하는 건지 눈치채고 서둘러 두 모자를 집 밖으로 내쫓아 버렸습니다. 안 나가려는 거 겨우 돌려보낸 뒤 엄마 옆에 다시 앉았는데 남편과 시모가 가고 처음으로 입을 여셨어요. 너는 앞으로 어떻게 할 생각이니? 엄마도 이제 거의 한계인 것 같은데. 우리 딸이 엄마가 없을 때 어떤 결정을 내리고 살 건지 걱정돼서 요즘 잠이 다 안 온다. 사위라는 놈은 내 재산을 탐내기만 하고 정작 너랑 아이들은 돌볼 생각을 안 하고 있으니 엄마가 편히 눈을 감을 수가 없을 것 같네. 이혼이야. 네가 결정할 문제지만 사위가 내 재산의 일부를 받는다면 정말 너와 아이들한테 잘할 수 있을까? 엄마는 네가 꾸린 가정이 행복하길 원하지. 불행해지는 모습은 원하지 않는다는 거 알지? 그이와는 이혼은 이미 거의 확정된 상태예요. 제가 그동안 얼마나 많이 실망하면서 살아왔는지 엄마도 잘 알잖아. 지금 저러는 거 엄마한테 돈 뜯어내려고 마음에도 없는 말 하는 거지. 저 모습에 속아서 돈 주면 180도 변해버릴 사람이라니까. 10년간 살 부대끼면서 살아온 제가 잘 알아요. 절대로 변할 수 없는 사람이니까 그냥 무시해요. 엄마 재산 가지고 제가 아이들 잘 키우면 되는 거지. 굳이 저 인간들과 엮여서 피해받을 이유 있어요. 제가 알아서 잘할 테니까 엄마는 걱정 마세요. 엄마는 항상 제 걱정뿐이었고 행복하게 살길 원하고 있었지만 남편의 정신머리가 썩어 빠졌기 때문에 온전한 가정을 이루기에는 어려운 상황이었어요. 이혼 얘기가 나오면서부터 남편이 많은 걸 손해볼 것 같으니까
그제야 수습하려고 저에게 잘 보이려고 노력하는 모습이 보이긴 했어도 그게 전부 다 돈 때문에 가식적으로 행동하고 있다는 걸 너무나도 잘 알고 있었어요. 더군다나 시모도 엄마의 건강이 안 좋아지기 전에는 저에게 온갖 막말에 상처 줄 수 있는 건 거의 다 줘놓고 뒤늦게서야 수습하려니 제 감정이 좋게 바뀔 수는 없었죠. 눈앞에 많은 재산이 보이는데 손에 쥘 수는 없다 보니 점점 더 안달이 나기 시작한 것 같았어요. 내가 분명 얘기했을 텐데 우리 엄마 집에 오지 말라니까? 지금 상태가 많이 안 좋다고 몇 번이나 말했는데 굳이 어머님 끌고 와서 돈 달라는 말을 해야 됐어? 아니, 글쎄, 내가 잘 한다니까. 나 한 번만 믿어주면 안 돼? 그래도 우리 함께 살아온 세월이 있는데 정말 이렇게 끝낼 거야? 애들 생각도 해야지. 아빠 없는 아이들 만들 거냐고. 그리고 같이 좀 잘 먹고 잘 살자는 거잖아. 가족 좋다는 게 뭐야? 나중에 당신도 분명 도움받을 수 있는 날이 올 거라고. 무조건 부정적으로만 바라보지 말고 좋은 쪽으로도 좀 생각해보자. 안 좋은 감정 있던 것들 싹 다 잊어버리고 이제부터 새 출발하는 거야. 우리 결혼 초에는 정말 좋지 않았어? 그러니까 너무 싫은 감정만 가지고 있지 말고 관계 회복을 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자는 거야. 우리 엄마도 당신한테 앞으로 잘해주겠다고 약속했다니까. 내가 당신 집안 말을 어떻게 믿어? 매번 거짓말을 입에 달고 사는데 눈앞에 잡힐 것 같은 돈이 계속 안 잡히니까 속이 막 타지? 그런데 나는 당신과 같은 길을 걸어가고 싶지 않아. 내가 그동안 속고 살아온 게 얼만데. 맨날 말로만 잘하겠다고 하지. 항상 그때뿐이잖아. 나는 이제 당신의 거짓말 지긋지긋해. 우리는 더 이상 좋아질 수가 없어. 그리고 아빠 없는 아이들 만들고 싶냐고? 당신이 언제 애들 걱정 한 번이라도 해봤어? 감기 걸려 고생했을 때 옆에서 신경 써준 적이나 있어? 열이 39도 올라가도 걱정은 1도 안 하고 밖에서 술이나 퍼먹고 들어왔으면서 이제 와서 무슨 아빠 타령이야. 그러니까 내가 앞으로 정말 잘한다잖아. 변화되는 모습을 보여준다니까. 남편 딱 한 번만 믿어봐. 이번에도 달라지지 않는다면 정말 이혼해 줄게. 아니, 당신 말 더 이상 믿을 수 없어. 나는 무조건 이혼할 거야. 합의 이혼하지 않을 거면 소송까지 갈 거니까 그런 줄 알아. 엄마 혼자 있는 거 불안해서 이만 가봐야 돼. 더 이상 같은 문제로 입 아프게 하지 말고 당신도 이제 현실을 받아들여. 내 마음 절대로 변하지 않고 우리 관계 좋아질 수 없어. 남편은 제 앞에서 무릎을 꿇었어요. 돈을 위해서 무릎까지 꿇는 모습을 보니 갈 때까지 간 것 같아 더는 상대하고 싶지도 않았습니다. 남편은 끝까지 제 팔을 잡고 놓아주지 않자 그동안 쌓였던 감정들이 한꺼번에 터져나와 남편의 뺨에 손을 올렸어요. 처음부터 잘했으면 이런 일도 없었을 텐데 돌이킬 수 없는 상황까지 오고 나서야 후회를 하고 있는 모습이 너무 한심해 보였습니다. 그렇게 현관문 앞에서 남편과 실랑이를 벌이고 있는데 갑자기 핸드폰에 전화가 왔어요. 엄마가 전화를 했길래 걱정돼서 남편을 뿌리치고 급하게 통화 버튼을 누르는 순간 저는 너무 놀라 손이 떨려오기 시작했습니다. 엄마가 많이 고통스러웠는지 신음을 하길래 바로 전화를 끊고 119에 도움을 요청했어요. 그리곤 저도 응급실로 향하려는데 갑자기 남편이 배를 움켜잡더니 상당히 고통스러운 얼굴로 저보고 도와달라며 숨쉬기가 힘들 정도로 고통이 밀려온다며 바닥을 뒹굴고 있었습니다. 정말 어이가 없었던 게 좀 전까지 아무렇지도 않았던 사람이 갑자기 배에 통증이 왔다고 고통스러워하면 어느 누가 믿겠어요. 저를 병원에 가지 못하게 붙잡으려는 연기 같아 보였습니다. 그래서 도와달라는 남편의 발을 뿌리친 뒤 아이들을 데리고 병원으로 향하려 했는데 1층에 멈춘 엘리베이터 문이 열리는 순간 시댁 식구들이
문 앞에 대기하고 있었어요. 저는 시댁 식구들을 밀친 뒤 아이들을 차에 올려 태운 다음 운전석으로 올라타려 했는데 시모가 제 팔을 붙잡더니 어딜 가냐고 하길래 엄마가 많이 위독하셔서 병원으로 이송 중이라 가봐야 한다고 시모의 팔을 뿌리쳤어요. 그 말을 들은 시댁 식구들은 제 말에 눈이 휘둥그레져서는 제 뒤를 바짝 쫓아오기 시작했습니다. 정신없이 달려 병원에 도착해 엄마가 입원한 병실로 들어가니 다행히 응급처치는 끝났는지 안정을 찾으셨어요. 담당 의사는 병실에서 엄마 곁을 지키고 있던 저에게 할 말이 있다면서 밖으로 부르길래 담당 의사를 따라갔는데 엄마가 한 달을 넘기지 못할 것 같다면서 절망적인 진단을 내렸습니다. 심장이까지 암세포가 퍼져 있는 상태라 지금 숨 쉬고 있는 것만도 기적이라면서 엄마가 한계에 도달했다는 걸 알려주었네요. 그런데 이러한 상황을 옆에서 듣게 된 시댁 식구들은 제 앞에서 충격적인 행동을 보였어요. 엄마가 한계라는 말에 응급실 앞에서 행가래를 치더니 시모가 가까이 다가왔습니다. 아유, 세상에. 아니, 그럼 일단 계약부터 좀 할까? 내가 말했던 초밥집 그거 서둘러 진행하고 싶은데 도와줄 수 있는 거지? 아까 내 아들이 그랬거든. 너랑 단둘이 대화를 할 건데 문제가 생기면 연락 준다고 했는데 지금까지 연락이 없는 걸 보면 대화가 잘 이루어졌나 보네. 아유, 정말 잘 생각했다. 부부싸움은 원래 칼로 물베기라고. 함께 살아온 세월이 몇 년인데 별것도 아닌 일로 이혼하는 건 너무 성급하지. 애들도 생각해야지. 그럼 지금 바로 전화를 넣어야 되겠다. 서둘러 계약해야 내가 받은 위치에 입점이 가능하거든. 이번엔 진짜니까 너도 너무 걱정하지 마라. 5년 안에 원금 되찾을 수 있댄다. 그런데 왜 내 아들은 아까부터 전화가 이렇게 안 되는 거야? 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고 아무것도 해줄 생각도 없는데 시모는 혼자 들떠선 서둘러 계약을 체결하려고 전화기를 붙잡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 순간 응급실로 급하게 들어온 한 남자가 눈에 들어왔고 상태가 많이 심각해 보였습니다. 수술대에 실려 점점 가까워오고 있는 남자의 얼굴을 마주하게 되자 입을 다물지 못했고 의료진의 긴급 호출에 담당 의사들이 몰려와 상황 파악을 하면서 수술실로 들어가려 했어요. 좀 전까지만 해도 저와 대화를 나누던 남편이 들것에 실려오는 모습에 경악을 했어요. 배가 아프다며 뒹굴었을 때 그냥 연기인 줄 알았었는데 그게 진짜였다는 걸 알게 된 순간 당황해서 온몸이 굳어버렸습니다. 전화 통화를 붙잡고 있던 시모는 남편이 수술대 위에 올라가 있는 모습을 보곤 핸드폰을 떨어뜨렸고 시댁 식구들은 어떻게 된 일이냐고 상황 파악을 하고 있었어요. 담당 의사는 정밀 검사를 해봐야 알겠지만 상황이 많이 안 좋은 만큼 나중에 다시 알려주겠다면서 수술실로 다급히 들어가게 되었는데 시모가 갑자기 제 멱살을 잡았어요. 너지? 내 아들 저렇게 만들어 놓은 거 너잖아? 어쩐지 계속 전화를 안 받길래 뭔가 이상하다 했는데 엘리베이터에서 급하게 나오는 것 같더구만. 너, 내 아들한테 뭔 짓을 한 거야? 돈 주기 싫어서 약이라도 먹인 거야? 당장 경찰부터 불러야 되겠네. 돈 때문에 사람을 죽여? 네가 인간이야? 아니, 왜 저한테 그러세요? 저는 아무 잘못도 없다고요. 저 사람이 쓰러진 게 왜 제 탓인데요? 검사 결과 나오면 그때 알 수 있겠죠. 이상한 사람으로 몰아가지 마세요. 둘이서 어떤 일이 있었는지는 오빠가 깨어나 보면 알겠지. 분명 우리 오빠한테 무슨 짓을 저지른 게 분명해. 그렇지 않고서야 건강했던 오빠한테 갑자기 왜 문제가 생겼겠어? 언니,
사람의 탈을 쓰고 그러는 거 아니에요. 아무리 돈이 주기 싫다 해도 어떻게 사람을 해치려 할 수가 있어요? 58억이나 재산이 들어온다면서 고작 10억 달라고 했다고 내 아들을 저렇게 만들어놔? 만약에 못 깨어나면 너는 내가 절대로 가만두지 않으마. 다들 정말 정신이 어떻게 된 거 아니야? 내가 아니라고 했잖아. 사람이 말을 하면 좀 알아들으라고. 당신들은 이 상황에서도 돈밖에 안 보이지? 장난인 줄 알았던 남편이 갑자기 쓰러진 이유는 저도 알지 못했어요. 배가 아프다는 말만 했지 다른 증상은 전혀 알지 못했기 때문에 남편이 연기하는 줄 알았습니다. 그렇게 한참 동안 수술실에 있던 남편이 나오게 되었고 병실로 옮겨지고 있을 때 담당 의사가 다가왔어요. 상당히 심각한 얼굴을 하고 있길래 뭔가 문제가 있다는 걸 직감할 수 있었는데 담당 의사의 입에서 나온 남편의 진단 결과는 엄청난 충격을 가져왔습니다. 남편이 췌장암 말기라는 진단이 내려졌어요. 시댁 식구들은 의사의 말을 듣자마자 그 자리에서 주저앉아 버렸어요. 그리고 시모는 대성통곡하더니 결국 졸도해 버렸습니다. 제가 남편을 헤아려 들었다고 생각했던 시댁 식구들은 상상조차 하지 못했던 말을 듣게 되면서 충격에 휩싸여 한참 동안 눈물을 흘렸어요. 그리고 뒤늦게 깨어난 남편도 자기가 췌장암 말기 판정을 받았다는 현실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상황이 심각해지자 시모는 제 앞에서 무릎을 꿇더니 용서를 구하기 시작했어요. 아니 저기 애미야. 내가 다 잘못했다. 그러니 제발 내 아들만 좀 살려줘라. 시키는 거 다 할게. 평생 동안 네가 하라는 거 다 하면서 살아갈 테니까 제발 내 아들만 좀 살려다오. 너도 알잖아. 우리 집안 망해버린 거. 장사로 전 재산 전부 다 말아먹어서 지금 가지고 있는 돈이 많지가 않은데 내가 도움받을 곳이 어디 있겠니? 언니, 오빠 이대로 죽게 놔둘 거야? 애들도 있는데 오빠가 이대로 떠나면 얼마나 슬프겠어. 돈이 없는 것도 아니고 충분히 치료받을 수 있는 자금이 있는데 우리 오빠 도와주지 않는다면 나중에 분명 벌받게 될 거야. 우리가 앞으로 잘할게. 새언니가 한 번만 도와줘요. 나도 무릎 꿇으면 되잖아. 아빠, 뭐하고 있어? 며느라, 내가 잘못했다. 좀 전에 했던 말들, 그동안 너한테 상처 줬던 말들 전부 다 미안하게 생각한다. 일단 우리 사람부터 살리고 봐야 하지 않겠니? 췌장암 말기라서 힘들다곤 하지만 시도조차 안 해보고 떠나보낼 순 없잖니. 나는 아직 우리 아들 보낼 마음의 준비도 안 되어 있는데 돈이 없어서 병을 키우기만 하면 애비로서 얼마나 마음이 아프겠니? 100번이고 1000번이고 무릎 꿇을 테니까 우리 아들 치료받을 수 있게 네가 제발 도와다오. 이렇게 부탁하마. 시부모와 신우는 처음으로 제 앞에서 무릎을 꿇었어요. 남편은 자기가 췌장암에 걸렸다는 사실이 믿어지지가 않는지 이미 정신이 반쯤 나가 있는 상태였습니다. 평소에는 온갖 상처 다 줘놓고 시집살이 독하게 시켜놓고서 남편의 몸에 문제가 생기니 이제 와서 그동안의 잘못을 뉘우친다고 하지만 이미 그 인간들에게 되돌릴 수 없을 만큼 많은 상처를 받았기 때문에 도와주고 싶지도 않았어요. 남편은 뒤늦게서야 눈앞에 펼쳐진 자신의 상황이 실감이 났는지 저에게 애원을 하기 시작했어요. 여보, 내가 당신한테 정말 못난 남편이었다는 걸 이제야 알게 됐어. 정말 미안해. 애들 아빠로서도 떳떳하지 못한 행동을 보였다는 것도 너무 후회스러워. 처음부터 잘했다면 우리 관계가 이렇게까지 되지는 않았을 텐데 이제 와서 후회한들 뭐하겠어. 이미 당신은
나에게 마음이 떠난 상태고, 우리 관계 되돌릴 수 없다는 것도 잘 알고 있어. 하지만 나에게도 기회라는 걸 한 번만 주면 안 될까? 비록 지금은 환자의 몸으로 있지만, 당신 도움으로 회복이 되고 퇴원까지 하게 되면, 남은 인생 평생 동안 당신 떠받들면서 살아갈게. 그러니까 나 한 번만 도와주라. 이렇게 손 벌리는 거 정말 구차한 거 아는데 나 이대로 죽고 싶지 않아. 내가 나이가 몇인데 벌써 죽음을 맞이하기에는 아직 하고 싶은 일이 많이 남아있다고. 우리 애들 결혼하는 모습도 보고 싶고 당신과 여행 한번 제대로 못 가봤는데 이대로 끝내기에는 내 삶이 너무 아까워. 나 이 나이에 떠나려고 지금까지 이 약물고 살아온 거 아니었다고. 그러니까 처음부터 잘하지 그랬어. 당신이 전부 자초한 일 아니야? 그렇잖아도 담당 의사랑 얘기해봤는데 항암 치료를 받아도 아마 힘들 것 같다고 하더라. 암 중에서도 제일 고치기 힘든 암이 췌장암이래. 이미 수술 불가 판정 받았어. 항암 치료 받는다 해도 달라지는 건 없대. 시간만 늦출 수 있는 거지 결과는 이미 정해져 있다는 거야. 당신 인생은 안타깝게도 오래가지 못해. 현실을 받아들이고 주변 정리나 했으면 좋겠어. 당신 살겠다고 들어가는 돈 아껴서 앞으로 애들한테 사용하는 게 훨씬 더 가치 있게 쓰는 거 아니겠어? 가족들도 많은데 무슨 걱정이야. 가기 전까지 그래도 곁을 지켜줄 텐데 든든하잖아. 시댁 식구들은 제 앞에서 오열을 했지만 저는 조금의 감정도 흔들리지 않았어요. 어차피 감사함을 모르는 인간들한테 호의를 베풀어주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남편의 췌장암 말기 판정을 받고 난 이후 저희 엄마도 오래 버티지 못하시고 결국 제 손을 놓고 먼저 떠나셨어요. 그리고 장례를 치르는 동안 시댁 식구들은 얼굴 한번 비추지 않다가 엄마 발인식 날 한바탕 난리를 치고 돌아간 적이 있었어요. 제가 도와주지 않는다고 했으니 시댁 식구들도 화가 많이 난 듯 보였습니다. 어차피 제가 손해볼 건 없기 때문에 그냥 저를 자극해도 신경 쓰지 않았어요. 경찰 불러서 정리했고 남편과도 이혼을 결정했습니다. 계산을 해봤는데 남편이 가지고 있는 재산이 정말 쥐꼬리만큼 적더라고요. 재산 그거 조금 받겠다고 시댁 식구들과 얼굴 붉히면서 버티고 있느니 하루빨리 정리하고 애들과 새 출발하는 게 좋을 것 같아 이혼 도장 찍어 버렸습니다. 과거에 상당히 폭력적이었던 남편한테 조금의 미련도 안 남아있고 지긋지긋한 시댁 식구들과의 악연을 하루빨리 정리한 거에 대해 조금의 후회도 없어요. 처음부터 잘했다면 서로에게 관심도 많이 가졌을 테고 그런 몸의 이상 반응도 금방 알아낼 수 있었을 텐데 미련한 행동으로 인해 결국 본인의 수명을 단축시켜 버렸네요. 앞으로 남은 인생 제 딸들의 미래만 생각하며 살아가려고요. 애들한테도 어떤 상황인지 충분히 설명했고 그동안 남편이 어떤 행동을 보였는지 애들도 알고 있기 때문에 어렵지 않게 받아들였습니다. 제 사연을 통해 여러분들께서도 언제 어떻게 사람의 인생이 바뀔지 모른다는 걸 느끼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뒤늦은 후회보다 지금부터 여러분들의 삶을 변화시키셨으면 좋겠습니다. 올가을 들어 날씨가 많이 추워졌네요. 감기 조심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